네, 안녕하세요. 주식 시나리오 팟입니다. 어, 오늘 좀 시장이 어제 예상했던 것처럼 저항을 받고 있죠. 매매가 다들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조금 빨리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일을 보고 집에 오니 시간이 이렇게 늦어버렸네요. 그래서 지금 좀 부랴부랴 종목들도 선정하고 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상승할 여력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그 전에 네, 지수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이건 코스닥 차트인데요. 코스닥이 오늘 이렇게 91선, 이 얇은 갈색 선이 91선인데요. 91선 저항을 막고 네, 지금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하지만 121선을 이탈한 모습은 아니에요. 사실 오늘 포인트는 이 121선을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 이게 포인트였는데 지켜준 모습이죠. 어제 종가를 어제 종가가 여기였는데 종가를 조금 종가의 조금 밑에서 네, 마감을 한 모습이에요. 만약에 내일 시장이 이렇게 올려주면서 이 밀집되어 있는 이평선까지만 다시 상승을 해준다면 그럼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네, 하방에 대한 압력보다는 상방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자리는 뭐 어떤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종가가 어제 종가 이 이상에서 만약에 마감을 했다면 아마 좀 더 저는 긍정적으로 봤을 텐데 네, 종가 기준 어제보다 하락해서 마감한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이렇게 121선을 지지받지 못하고 내려갈지도 모릅니다. 네,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네, 대응은 내일 해야겠죠. 이 정도로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수가 힘이 없을 때는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한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수들이 우리가 왜 지수를 봐야 되느냐는 사실 굉장히 거시적으로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지 한번 고민을 제가 해보고 지수 관련된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수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요. 뭐 네가 가진 종목, 내가 가진 종목, 어떤 사람이 가진 종목도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지수를 역행해서 거스르고 올라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지수가 안 좋다면 정말 큰 폭으로 종목들은 계속해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숨은 함정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수가 다시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빠진 것처럼 다시 종목들이 올라가야 정상인데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식하시다 보면 어, 금방 이런 경우를 경험하실 거예요. 아셨죠? 네. 이런 점들 주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수를 꼭 살펴봐야 되는 아주 단순한 네,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도 할 수 있죠. 종목 한번 볼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에이프로젠 KIC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한 다섯 종목에서 여섯 종목만 빠르게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리면은 조금 디테일하게 가격대를 정확하게 잡아서 좀 매매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런 관점으로 저는 본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은 제가 좀 더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오늘 좀 괜찮아 보인다, 공부하면 좋겠다 하는 종목들, 그리고 제 관점에서 내일 상승 여력 혹은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 하는 것들을 쭉 뽑아 보니까 종목이 꽤 많이 나와서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 날에 특히 종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좀 빠르게 대략적인 부분들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넘어갈 테니까 지금 당장의 제 관점이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으시더라도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제가 거의 매일매일 별일 없는 이상 거의 매일매일 올려드릴 테니까요. 저랑 같이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고 눈에 익고 귀에 익다 보면 점점 보이실 겁니다. 네,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에이프로젠 KIC. 지금 마우스 커서는 잘 보이시죠? 네, 보시면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레벨 다운이 된 상태에서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3등분해서 보면 이 직선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직선을 다시 한번 좀 그을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지금 툴이 서툴러서 한 요정도, 그리고 요정도, 그리고 요정도. 네, 대충 가격대를 잡으면은 이게 조금은 부정하겠네요. 한 요정도가 되겠네. 아무튼 요런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이 윗단계에서 놀고 있다가 빠져버렸죠. 빠졌어요. 역배열을 이동평균선의 역배열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은데, 기본적인 거지만 제가 일단은 그냥 물 흐르듯 설명을 드릴 테니까 모르는 부분들은 차차 저희가 공부해 가도록 해요. 일단은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역배열을 만들면서 레벨 다운을 하고 다시 지지받으면서 이 레벨업을 하려고 시도를 이때 많이 합니다. 하다가 시도에 실패하니까 다시 레벨 다운. 이때가 코로나고, 그리고 난 뒤에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유동성과 상승을 저희가 맛을 봤죠. 네, 시장이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거의 다음 레벨 구간까지도 노려보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이렇게 시도를 하고 여기를 지지받지 못하니까 이 윗단계의 시세를 보지 못하고 다시 내려와서 지지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지를 못 받고 떨어지죠. 밑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시 이 윗 레벨대에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인데,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진 날에는 저희가 중요하게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는 캔들이 되는데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최근 1년 정도의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최근 1년 정도 보시면 여기서 더 이상 저점을 갱신하지 않죠. 이거보다 이렇게 해서 더 내려가면 아직은 내려갈 더 여기서, 그러니까 이 가격보다 더 내려갈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데,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지지를 받는 흐름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눈에 띄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가격을 올리죠. 가격을 올리고 이런 장기 이평선들을 뚫고 난 뒤에 거래량이 들어온 만큼 빠지는 게 아니라 현저하게 적은 거래량으로 눌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계속 가격 조정을 받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가격대는 이 가격대예요. 처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날, 평소에 요 정도 정말 바닥권 거래량을 보이다가 이만큼의 거래량으로 확 늘어났죠. 그러면서 지금 이 당시에만 해도 한 10% 가량의 양봉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차트 설명이 되었네요. 이렇게 되면은 오늘 종목을 다 못할 것 같은데, 일단 빨리 첫 번째 종목이니까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네, 그리고 난 뒤에 다음 종목부터는 좀 빨리빨리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이 캔들의 시가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에요. 절대 깨면 안 되는 가격이고, 지금 보시면 시가가 1795원이에요. 대충 하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맞았네. 네, 이 가격. 지금 보시면은 계속 이렇게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떨어지지만 이 가격을 지켜주고 있죠. 이 가격을 지켜주다가 다시 한번 레벨업을 시도하는 봉이 나옵니다. 여기 거래량과 함께.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는 이 시가, 이 봉의 시가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이 봉의 시가는 1930원이에요. 1930원. 네, 대충 이쯤. 이번에도 정확하게 찍혔네. 네, 여기 1930원을 절대 깨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흐름이 깨지 않고 지금 계속 지켜나오고 지지받는 흐름이에요. 게다가 이때 저희 주가 그 증시가 밀리면서 좀 힘이 없었지만, 증시가 밀리면서 여기까지 밀렸지만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여러 이평선들 위로 시세를 주면서, 거래량과 함께 시세를 주면서 지금 이 다음 레벨을 시도하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스위칭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네. 네, 오늘 종가가 2,200원이죠. 네, 그러면은 내일 이 2,200원 자리, 이 자리와 여기는 내려오면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로 보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저는 단기적인 매수 관점이 이 자리, 오늘의 종가 자리, 그리고 이 봉, 이때 흐름이 많이 들어온 이 봉의 중간, 정확한 가격은 제가 찍어봐야 알겠지만 2,660원, 아닌가? 2,060원.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여서 2,060원 정도. 네, 여기서부터 2,060원까지가 아무래도 매수 타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서 잡아서 추세로 가져가는. 지금 이게 완전히 추세를 돌렸다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사실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절대 따라 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영상 배속을 1.25배속 혹은 1.5배속으로 꼭 배속을 올려서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 볼까요? 인지 컨트롤스. 네, 이 종목은 제가 종목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차트적인 것 말고 사실 종목의 뭐 기본 컨센서스, 재무제표 이런 것들도 같이 분명히 고려를 해요. 그런데 오늘은 종목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까지 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네, 오늘은 차트만 볼게요. 이때 누가 봐도 지금 거래량이 이때 가장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은 이 봉은 네, 이봉은 기준봉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은 굉장히 중요한 가격인데, 다만 이 가격을 넘어서는 레벨업을 지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그럼 이 전 차트보다 이후의 차트가 더 중요해집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거를 계속 쌓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세를 한번 주고 다시 시세를 한번 주고 다시 눌렸다가 이 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지지받고 올립니다. 그래서 이 밀집되어 있는 이평선을 한 번 더 지지받고 또 올리죠. 그리고 또 지지를 받습니다. 이때가 아마 시장이 밀렸을 때 같은데 지지받고 보면 거래량이 이때 조금 들어왔어요. 요쯤인 것 같아요. 요쯤 돌파를 할 때. 그리고 눌렸다가 다시 타고 올라가면서 오늘 종가 여기 어제 시가를 이탈하지 않고 종가 마감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여기서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지만 어느 정도 이때 갭 상승하면서 네, 이 갭 구간을 지지하겠다라는 의미가 좀 보여요. 그러면 단기적인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때는 이 구간을 만약에 이탈하지 않는다면 내일 여기 구간에서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잡아서 이 시세를 먹는, 단기간에 이 시세를 먹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만약에 스윙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 지금은 타점이 아니죠. 스윙 관점으로 본다면 좀 더 눌림을 기다려서 이 추세, 선 긋기가 되게 어렵네. 이렇게 뭐야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되나? 됐다. 네, 여기서 이런 지금 추세, 이 추세의 바닥권인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잡아봐야겠죠. 만약에 스윙으로 가져간다면. 그리고 1차 거래량 들어오면서 중요한 가격대, 지지 저항,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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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격대는 계속 중요한 가격대였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뭐 2차 매수,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네, 됐습니다. 다음 종목 빨리 볼게요. 한일진공이에요. 한일진공 같은 경우에는 큰 상승을 앞전에 줬어요. 이렇게 큰 상승을 주고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때 그리고 이때 지금 보시면은 거의 이거 되게 어렵다. 어떻게 하는 거지? 제가 펜을 썼다가 다시 HTS를 썼다가 하는 이 스위칭 하는 게 되게 불편하네요, 이게. 일단은 그냥 펜으로만 제가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보편적으로는 가격대를 좀 디테일하게 보는데, 오늘 일단 이렇게 지금 바닥, 뭐야 이거. 음,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다시 돌린 다음에 아까 전에 봤던 차트랑 똑같죠? 이 이평기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이렇게 기준봉을 만들어주고, 이 기준봉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다시, 네, 작은 수렴 형태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차트가 요즘 잘 나오는 차트, 잘 나오는 패턴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선에 이렇게 가격이 수렴을 하면 위로든 아래로든 시세를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근데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건, 이렇게 이때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엄청 거의 한 6개월 가량 조정을 줬어요. 조정을 주고 여기서 저점을 높였어요. 저점 높이고 고점을 높이면서 추세를,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를 이렇게로, 네, 추세 전환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 봉이 들어오면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는 상방 추세다. 상방 추세다. 이렇게 상방 추세로 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이 추세의 하단 부분이고 잘 이평선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잡아볼 만하다, 이런 관점인 거죠. 그리고 디테일한, 만약에 진짜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디테일한 가격대와 매매 전략, 내가 어디서 1차 매수, 어디서 2차 매수, 뭐 어디서 손절, 이런 것들을 잡고 가야겠죠. 아무튼 다음 종목 볼게요. PJ 메탈인데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 잘 이평선들을 따라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다가 한번 빵 하고 시세를 주고, 며칠 더, 펜이 안 보이네. 이렇게 시세를 좀 이평선들을 따라서 천천히 올라가다가 한번 시세를 빵 줬어요. 그리고 며칠 이렇게 조정 받고 다시 시세를 한번 빵 줬어요. 1차 상승, 2차 상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긴 장대 양봉이 들어오면서 거래량도 많이 들어왔는데, 떨어질 때는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없죠. 건강한 조정이거든요. 저는 건강한 조정으로 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봉의 이 시가,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돌려낼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11선, 이 파란 선이 11선인데 11선을 깨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 11선을 처음 깨기 전까지는 11선에서 돌려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봉이 뭐 시가가 한 이 정도라고 하면 파란 선이 이까지 올라오겠죠, 대충. 그러면은 이 11선을 지지받는다라는 것에 베팅을 하고 아마 들어가는 매매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네, 그런 식으로 보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못 돌려내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윗골이 만들면서 파란색 양봉이 뜬다, 그러면서 이렇게 떨어진다, 이건 굉장히 좋지 않은 거니까, 이런 거를, 이런 자리에선 이런 봉의 형태, 이런 음봉들을, 이런 높은 자리, 이격이 많이 벌어졌죠. 네, 이격이 많이 벌어진 이런 자리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다음 종목 볼게요. 그리고
위에 이건 RSI 차트인데 그냥 과매수권을 보려고 제가 뭐 그렇게 신뢰하는 보조지표는 아니고요. 그냥 참고만 하는데 지금 과매수권도 쌍봉을 보여줬어요. 네. 쌍봉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때 하락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평화홀딩스.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이 PJ 메탈 이 차트가 사실 돌려보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뭔가 좀 완만하게 상승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평선을 따라서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이렇게 완만하게 이평선을 따라 상승하는 종목들이 한번 긴 장대 양봉을 뽑아줄 때가 제대로 된 시세의 시작이라고 보시는 게 편하고, 그리고 이 장대 양봉이 터지면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 분할 매도 관점을 계산을 해봐야 된다. 즉, 이렇게 이평선을 따라서 천천히 저점을 낮추지 않고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들은 이런 긴 장대 양봉을 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금은 다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조정을 받았어요. 상승 후 조정을 받다가 여기서부터 지금 장기 이평선 지지를 받고 올리고 지금 타고 올라가고 있죠. 아까 그 종목만큼 완만한 느낌은 아니지만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고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어요. 이건 상승 추세로 봐야 돼요. 상승 추세로 보는 게 합리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노란색은 224일선이고 이 갈색선은 120선인데 이거의 골든 크로스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는 이 장기적인 추세가 돌아섰다 라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하나의 근거, 한 가지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추세가 바뀔 것이다 하고 좀 지지받으니까 추세가 좀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스윙 관점으로 저 같으면 보겠지만 단기 매수 관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내일 시가가 대략 됐다. 네, 대략 한 이 정도 선, 여기서 여기 사이에서는 잡아서 베팅을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 종목은 하나투자증권인데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리, 여기 박스권 계속 조정을 받고, 그러니까 1차 상승 큰 1차 상승 이후에 선을 좀 두껍게 해볼게요. 큰 1차 상승 이후 조정을 받고 지금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이 박스를 이탈하지 않는 게 가장 좋았어요. 근데 오늘 이탈을 했죠. 오늘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은 사실 펜 바꾸는 게 이렇게 이탈을 하면 사실 좋지 않기 때문에 보지 않는 게 정석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 관점을 공유해 드리는 거다 보니까 제가 본 관점에선 거래량이 큰 상승과 함께 거래량이 거의 역사적인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이때. 그쵸. 그리고 이거 어떻게 없애지? 됐다. 선이 이건 네, 됐습니다. 자, 보시면은 거래량이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엄청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쵸? 그럼 여기까지 거래량이 들어왔으면은 여기 밑에서부터는 다시 거래량이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엄청나게 지금 여기서 누군가가 샀으니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누군가 막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럼 여기서 쭉 산 사람들의 평단은 어디겠어요? 여기서 여기 사이인 거예요. 평단은. 이 사람들의 평단은. 그러면은 가격이 지금 여기서 아무리 조정 받으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터진 건 아니거든요.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매물 소화를 하고 빠져버렸는데, 이게 만약에 아까 전에 여기 들어왔던 이 가격대에 이 중심을 이탈한다. 그럼 굉장히 위험해요. 하지만
이 아까 평단이 한 이쯤이랬죠. 여기 안에 평단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평단에서도 중심값 이쯤에서 한번 받아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지금 굉장히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걸 자세하게 차트를 보면 제가 항상 이런 기준봉의 뭐 시가, 저가, 그리고 종가, 뭐 이런 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가격대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 봉에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진 날에 고가가 4,830원이에요. 4,830원. 그럼 이 4,830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매매 전략을 도모해 봐야 되는 확률 높은 그런 가격대가 되는 거고, 이 바로 밑에 레벨을 본다면 종가겠죠. 4,260원 정도인가? 종가 4,250원. 네, 4,250원. 요 자리. 그리고 이것마저 깬다면 시가. 이런 식으로 중요한 가격 포인트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지금은 제가 내일을 위한 종목들을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세한 설명은 좀 미뤄두기로 하고, 벌써 비디오가 26분이네요. 여러분들이 1.5배속으로 봐도 지금 약 20분 가량을 보시는 셈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해볼게요. 지금 종목이 많으니까 빨리 일단 넘어갈게요.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이 보통 3번 3차 파동까지 있다라고 하는데,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이 나온 이후로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았는데 이 91선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조금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시세를 준다면, 내일 시세를 주는 종목이라면 여기가 지금 저항대예요. 저항대.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긴 양봉을 준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강력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매도를 고려해야 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시세를 단기적으로 보고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볼 수는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지 않아 준다면, 그러면은 최소 1차적으로 이 91선, 2차적으로는 이 121선까지, 뭐 대략적으로 여기 저점, 네, 여기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한번 볼 수는 있겠습니다. 나이스 DNB. 나이스 DNB란 종목도 아까 봤던 종목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에이프로젠이었나? 이렇게 시세를 주고 난 이후에 한번 개파락하면서 레벨 다운이 되고 오랫동안 지금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 중요한 가격대는 아마 뭐 한 이쯤이겠죠. 제가 대충 봐도 이쯤이나 이쯤이나. 네, 그래서 이 중요한 가격대 깨지 않고 이평선 위로 시세를 올려주면서 따라 지금 가고 있어요. 보시면은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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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 높이고 있어요. 저점,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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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 높이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인 거예요. 상승 추세인데 지금 이 추세가 여기서 고점을 여기까지 올려줄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지수 상황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다시 레벨 다운, 이 지지선을 확인하러 갈지, 이거에 주목을 해야 되고, 자리 자체는 단타로 들어가기, 그러니까 다음날 시세를 먹으러 가기 좋은 자리예요. 이런 네, 상승 추세선에서 추세선 상단까지의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리고 이 추세선 상단은 제가 얼핏 봐도 한 이쯤이거든요. 대충 개파락이 떨어진 시가, 네, 중요한 자리,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양봉을 띄워줄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들어가는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몇 종목이나 봤죠? 한미글로벌도 지금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다가 한번 빵 주고 다시 깨진 않았어요. 저점을 깨지 않았어요. 저점을 깨지 않고 지금 지지받고 있는 흐름인데, 이날이 맞나? 맞죠? 이 긴 양봉에
거래량이 이만큼 들어왔다는 건 기준봉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봉에 빨간 선으로 여러분 그냥 보세요. 이거 선을 찍는 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 보시면 대충 11,800원 부근인데 어때요? 이 시가를 깨는 건 제가 아까 좋지 않다고 했죠? 네, 시가를 깨는 건 사실 좋지 않아요. 조정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내일 당장 뭘로 해보겠다는 아니지만 계속 저점을 이탈해주지 않으면서 이 위에서 이평선 위에서 흐름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려준다면 다시 한번 이 기준봉의 시가 위로 올려서 지지해준다면 그 다음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어요. 참 좋은 여행 이거는 이 종목은 제가 어제 사실 네, 이날이죠. 어제 리뷰를 이렇게 영상 리뷰를 찍어서 올리려고 했던 종목인데요. 관점 역시 어제 제가 만약에 올렸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시세뿐만 아니라 스윙으로 가져가기 괜찮을 것 같다라는 판단 그래서 공부를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넣었던 거고 거래량이 굉장히 지금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고 여행주 중에서 굉장히 셌던 여행주예요. 이렇게 단기적인 상승 수렴형 패턴을 보여주고 난 후에 이런 상승 수렴형 패턴 이후에는 사실 한 번 더 레벨업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뭐 코로나의 장기화겠죠. 아마도 코로나 관련 여행주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은 없지만 가격적인 큰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코로나의 어떤 백신 같은 뭐 이슈도 많이 나오고 코로나에서 우리가 회복을 한다면 탄력적으로 다시 상승할 많이 하락해서 상승할 그런 섹터가 어딜까 하면 여행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기대감으로 살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시장이 지난 며칠간 또 약했던 적도 있는데 계속 상승을 유지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힘이 세다는 거고 그래서 오늘 빵 결국 한번 쏴줬어요. 이거는 전 고점을 뚫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신고가죠. 신고가. 네, 오늘 신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내일 신고가를 갱신하면은 시세가 계속해서 거래량이 지금 신고가를 갱신했지만 이때만큼 충분히 엄청나게 터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더 터지면서 한 번에 더 긴 양봉을 뽑아낼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이런 상승 추세에 제가 그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상승 추세는 조금 늦게 들어가도 되니까 추세를 먹어라. 길게 끝까지.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제가 내일 매수를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 돌파 매매라고 하죠. 여기서 한번 잡고 이 종가를 이탈하는 순간 손절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 같습니다. 스윙으로 가져간다면 여기서 잡지 않고 이 시가, 여기 시가 이렇게 빵 했던 봉의 시가 부근에서 한 절반쯤에서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따라 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관점을 공유하는 겁니다. 인터파크 목이 좀 아프네요. 물 한 잔만 마실게요. 봐야 될 종목이 많은데 큰일이네요. 내일부터는 종목을 제가 최대한 줄여보겠습니다. 인터파크도 어제 보려고 했던 종목이에요. 이때. 그래서 오늘 시세가 나온다면 분명히 여기 저항대까지 맞고 떨어질 테니 단기적인 요 시세를 먹기 위해서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종목인데 아까 한미글로벌이었나? 그 어떤 종목 이런 비슷한 지금 저희가 한 10종목째 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만 보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한 관점들이 보이시죠? 좀 더 보면 더 자연스럽게 보이실 겁니다. 외국어 공부하듯이 계속해서 듣다 보면 여러분 점점 기준이 생기시고 어떻게 봐야 하는지 차트가 어떻게 보는 것이 좀 효율적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제가 선을 그어놓은 거는 제가 이전에 봤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 종목을 한번 봤어요. 제가
한 뭐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쯤 이런 선을 긋고 여기가 중요한 선이다라고 했는데 뭐 여기 저항 지지를 받고 다시 뭐 올려준 흐름 근데 못 지켜주니까 레벨 다운 이런 식으로 봤던 종목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봉 이봉 네 요게 들어오면서 지금 추세를 전환했어요. 계속 저가를 낮추다가 빵 하고 고가를 다 뚫어버리고 낮췄는데 저점이 여기죠. 전 저점은 여기인데 그럼 저점을 높였죠. 그쵸? 저점을 높였어요. 고점은 높아졌나요? 네, 높아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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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건 단기적인 상승 추세에 전환을 했고 이 하락 추세를 여기서 어, 전환한 거예요. 저희가 쓰는 용어로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하죠. 네, 변곡. 추세의 변곡이 여기였던 거예요. 이게 물론 단기적인 추세의 변곡일지 장기적인 추세의 변곡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91선 닿기도 전에 여기서 돌려줬고 이 추세를 지금 깨지 않고 저점 계속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는 결국 한번 빵 하면서 시세를 주면 크게 줄 확률이 높아요. 다만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저항대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네, 매물이 많을 거예요. 여기 매물이 많은 구간이라 여기서 이 매물을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상승한다면 올라가서 좀 기간 조정을 받다가 올리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아야 건강한 조정을 받고 매물을 소화하는 게 있어야 그 물량으로 이 이전 가격대인 6,000원 정도 가격대를 한 번 더 레벨업하는 거의 뭐 그 이상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공부해 보려고 담았습니다. KGETS 마찬가지죠. 이건 빠르게 설명할게요. 거래량 엄청 들어왔죠. 그럼 이 시가는 깨지 않는 게 좋다고 했죠. 이 시가를 깨지 않는데 지금 저점은 높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 박스권 유지하다가 뺑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시가를 깨고 내려왔으면 아마 레벨 다운한 형태가 됐을 텐데 이 시가를 깨지 않고 이 시가를 지켜주고 결국 이런 박스권에서 결국 이렇게 휩소로 좀 빠졌다가 다시 바로 돌려줬어요. 바로 돌려주고 91선 타고 여러 이평선들 타고 올라가면서 한 번씩 시세를 주면서 네,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종목은 지금 결국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추세의 하단 부분에서 잡아서 시세를 한번 보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자세한 디테일한 매매 전략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 진원생명과학이야말로 어제 꼭 영상을 제가 찍었어야 하는데 네, 어제 담아뒀던 종목이에요. 진원생명과학이 굉장히 요즘 잘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 거기에 과거에 이렇게 큰 상승 과거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여기서 이런 패턴에서 이런 전체적인 패턴에서 과거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은 큰 슈팅을 줄 확률이 높아요. 과거의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굉장히 길게 조정을 받았고 여기서 추세를 돌렸어요. 그쵸? 추세를 돌렸는데 그럼 이 추세를 돌린 이 시가 이걸 깨면 좋지 않죠? 근데 이때 깼어요. 시장이 아마 지수가 힘이 없었을 거예요. 지수가 아마 하락할 때였을 걸로 제가 지금 디테일하게 확인하지 않아도 그때일 것 같은데 다만 빠지고 난 뒤에 1, 2, 3거래일 만에 여기를 다시 회복해줬어요. 보이시나요? 1, 2, 3거래일 만에 회복을 해줬어요. 보통 휩소 같은 경우에는 3에서 5거래일 안에 회복을 해주면 휩소로 봅니다. 근데 지금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이건 휩소인 거예요. 추세 이탈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휩소로 보고 다시 살려주면서 이 121선 지지를 받는 도지형 캔들이 두 개나 나왔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도지형 캔들이 이건 도지라고 보긴 어렵지만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런 계속 아래를 지지해주는 형태의 캔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면서 121선을 이탈하지 않죠. 그럼 다음 날에 시세를 줄 수 있겠다. 줄 확률이 높겠다라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거죠.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날에 빵 오늘이었죠. 여기서 장중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한번 저항을 계속 맞았어요. 분봉을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저항을 좀 맞아요. 그 이 가격대에서 저항을 맞고 이 저항을 뚫으니까 여기까지 올라가죠. 이 가격대는 제가 지금 찍어보지 않아도 중요한 가격대일 거예요. 24,350원. 네, 이 가격대는 제가 지금 안 찍어봤지만 중요한 가격대. 그렇죠? 네, 한 이 정도 가격대일 거예요. 제가 지금 일직선으로 그리는 게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항을 받은 건데 만약에 내일 조정이 나오되 가격이 이 이상, 지금 이 검정색 선은 제 기준인데 이 검정색 선 보이시죠? 이 검정색 선 혹은 이 봉의 중심을 깨지 않고 지지를 해주는 흐름이라면 그러면은 요즘 잘 나오는 양음양 패턴,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양, 음봉, 음봉 한 번 더, 양봉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오기를 기대할 수 있는, 네, 기대 확률이 높은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공부할 목적으로 이렇게 뽑아봤어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상승한다면 분명 중간에 저항을 계속 받을 거예요. 여기가 계속 박스권을 그렸던 구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시세가 잘 나오고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면 여기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 이상도 볼 수 있죠, 물론. 하지만 그걸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고, 다만 긍정적인 거래량과 이 긍정적인 캔들이 나왔어요. 이걸 통해서 한번 내일 시세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죠. 진원생명과학하고 비슷한 종목인데요. 엑세스바이오, 어마어마한 거의 뭐 역대급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서 진원생명과학 아까 보셨듯이 진원생명과학이 이 정도 차트였어요. 대략적으로 조정을 계속 받다가 이평선 타고 올라오고 이평선 지지 받으면서 빵, 그쵸? 여기까지만 봤을 때 비슷하죠. 이 가격대는 대충 저항대. 근데 그러면 진원생명과학이 어떻게 갈지를 조심스럽게 추이를 지켜보려면 이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같은 바이오 섹터거든요. 짠, 보세요. 양, 근데 음봉인데 사실상 음봉이라고 볼 수가 없죠. 종가상 상승 마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난 뒤에 흐름 어떠세요? 흐름이 이렇게 매물대를 소화하고 더 가죠. 이렇게 강했던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시세를 한 번에 짧은 기간에 빠르고 강하게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11선을 지지 못해주고 빠져버리니까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요 가격대를 지켜주는데 많이 빠졌어요. 네. 그쵸? 빠졌어요. 빠지고 결국 마지노선인 여기 검은 선 부분 여기까지 빠졌다가 다시 반등해주는 모습인데, 이 종목은 이 진원생명과학하고 비교해보기 위해서 넣은 것도 있고 종목 자체의 힘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하지만 저는 사실 제 기준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진 않는데 이 매물 소화 캔들의 거래량이 썩 제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상승 때도 충분한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좀 신뢰도가 저는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만약에 내일 여기서 바로 11선을 뚫고 올려주는 캔들 그리고 거래량이 나온다면 그럼 긍정적으로 저는 바라볼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확고한 매매 전략이 있으시다면 접근해도 충분히 좋을 만한 종목인 것 같아요. 한국 가구 전형적이죠. 거래량 들어오고 이렇게 지금 상승 추세, 너무 정직하게 상승 추세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까지 올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근데 지금 거래량은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일 관점을 요 정도 선, 네, 요 정도 선을 보시고 여기서 매수해서 이 상승 추세 끝까지 보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 봤으면 이 전 고점을 넘느냐 못 넘느냐에 대한 판단까지 필요한 지점이겠네요. 대충 봤을 때. 저는 한 이때부터 한국 가구를
주목해 보기 시작했는데 이 화살표 보이시죠? 이때부터 주목을 했는데 시세가 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잘 나오는 거 보니까 한 방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KTCS 이거는 너무 뭐랄까요, 좀 지지부진한 느낌이 저는 되게 강했는데, 사실 저는 이걸 오래전부터 이 종목을 계속 팔로우업을 해와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지, 그냥 내가 오늘 이 종목을 봤다? 라고 하면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는 너무 예쁘게, 그쵸? 저점을 낮추질 않고 너무 예쁘게 계속 상승 상승,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고점을 이 정도로 잡고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수렴형 패턴이에요. 이 패턴에 관련된 거는 제가 한번 따로 정말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주 안에 패턴 관련된 영상은 되도록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영상을. 아무튼 이 상승 패턴형은 상승할 확률이, 이 수렴의 끝에서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 지금 상승 수렴하고 있는 하단 부분에서 잡아서 이 위에 있는 이 저항대, 이 저항대를 힘있게 뚫어준다면 전 고점, 그리고 이 전 고점보다 더 높은 곳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좋은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돼서 한번 넣어봤고요. 휴비스, 네, 휴비스도 KTCS 방금 전에 봤던 종목하고는 같다고 할 수 없지만 이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것은 같은 맥락이고요. 이 저점을 깨지 않고 돌린다면, 네, 이 이후에 시세를 바라볼 수 있는 거래량이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거래량 들어오고 큰 상승 보여준 후에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고 있다. 네, 이것만 봐도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라고요. 종목이 많은데 큰일 났네요. 지금 제가 설명을 더 드리고 싶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빠르게 일단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려고 뽑아놨던 종목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 저희가 여기까지 봤어요. 이제 봐야 될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 밑에 여기까지는 스윙이에요. 스윙 관점으로 제가 보겠다, 공부하겠다 해서 넣어놓은 종목들이고, 여기까지는 이제 단기적 관점까지 본다 해서 이렇게 나눠놓은 건데, 지금 옆에 보시는 여기는 지금 날짜가 있고 종목이 있죠, 여러분. 제가 실제 매수한 종목도 있고 매수 관점으로 굉장히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종목을 수많은 종목 중에서도 선별해서 이렇게 넣게 되어 있습니다. 넣는 연습을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매매에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채워갈 수 있는 임상 실험이나 마찬가지죠. 네,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들 가운데서도 제가 오늘 날짜를 이렇게 5월 17일 하고, 이 밑에 이 종목들을 뭐 한 개든, 정말 좋아 보이는 게 한 개면 한 개만 넣고, 좋아 보이는 게 두 개면 두 개 넣고, 뭐 최대 보통 3개 정도까지, 정말 많을 때 한 5개까지 넣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 종목들이 제가 이 날짜에 넣었다는 건 이 날짜에 매수를 했다라는 관점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로부터 추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제가 이제 앞으로 보여드리고 또 앞으로 영상에서 증명해드리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준이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요 초록색 모서리에 있는 삼각형이 제가 이 종목에 관련돼서 메모를 적었다는 거예요. 이 메모에는 제가 이 종목을 그냥 넣는 게 아니에요. 넣고 이 종목 메모장, 종목마다 매수 전략을 디테일하게, 왜 매수했는지, 어디서 손절해야 되고 어디서 1차, 2차 매수를 나눠서 해야 되는지, 그 기타적인 어떤 의견까지도 다 정리를 해서 날짜별로 넣습니다. 날짜별로. 이 메모에도 날짜를 적어요. 뭐 5월 17일 뭐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방법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 일단은 빨리 제가
종목을 넘어갈게요. 대원 미디어.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엄청 큰 상승을 준 종목. 이런 종목들은 반등이 강하게 나오기 마련이고 제대로 된 반등이 지금 나오질 않고 흐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정도 선, 여기 저항대, 요 정도 선, 여기를 거래량 없이 어떤 반등 없이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여기서 잡아서 한번 시세를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넣었고요. 점점 설명이 좀 대충대충 하는 것 같지만 기분 탓입니다, 여러분. 만도 얼마 전에 자동차 쪽 수급이 꽤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저점을 낮추다가 추세를 돌리는 흐름, 이평선 위로 올렸죠. 여기서 한 번 더 치면서 눌리면 추세를 확실히 보여줄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스윙으로 가져가면 좋겠다 해서 넣었고요. 비상교육. 비상교육도 사실 어제 넣었던 종목이에요. 어제 설명을 드리려고 넣었던 종목인데 이런 여러분 기준봉이 나오면 이 기준봉의 중심값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가 돼요. 이 중심을 넘어선 다음 지지를 해주면 이 이후의 시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넣은 거예요. 화신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렴 후에 잠깐 빠졌다가 지지받고 다시 올리면서 전 고점 다 돌파해주고 처음 큰 상승이 있었을 때 거래량이 들어온 게 돈 들어온 게 나간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관점에서 얘는 다시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관점으로 넣었고요. 휴림로봇 오늘 여기서 힘없게 빠지는 모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때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평선 위로 치고 올렸죠. 그리고 난 뒤에 건강하게 조정받고 지지를 받았어요. 거래량도 죽이면서. 그리고 지금 방향을 돌렸는데 이게 만약에 내일 혹은 모레 상승을 한다면 이 121선에서 저항을 한번 받을 겁니다. 네, 이 121선 부근에서 저항을 받을 거고 여기를 힘있게 뚫어준다면 그 다음 매물대인 이 구간에 대한 테스트를 받겠죠. 그리고 이 구간까지 이런 식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스윙으로 가져가는 게 유리할 것 같은 그런 종목 스윙 관점에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한국 자산신탁 이것도 쭉 따라가다가 여기서 빵 하고 쏘지 못하니까 레벨 다운을 했어요. 그리고 좀 지지하고 레벨 다운을 했지만 121선을 차마 깨지 않고 계속 지켜주는 와중에 거래량 들어오고 레벨업 다시 했죠. 그리고 난 뒤에 이 레벨 돈 들어온 자리 시가는 깨지 않고 종가 정도 부분에서 지지받고 지금 다시 돌리는 흐름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고가를 갱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K사인 마찬가지로 오른쪽 엉덩이가 더 높은 쌍바닥 형태 이런 형태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날 시가 이 시가는 지켜줘야만 하는 자리인데 여기서 무너지니까 힘없이 121선까지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121선에서 다행히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지지받고 올렸어요. 그래서 이 시가를 회복해줬어요. 기준봉의 시가를 회복해줬고 이 저항대 이렇게 저항대에 부딪혔어요. 이 저항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지금 이 저항대를 만약에 한 번에 뚫어준다라고 하면 그 다음 저항대까지 여기까지 테스트를 해보러 갈 확률이 있겠죠. 그리고 이 섹터 자체가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빨리 스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시간은 절대 안돼. KPM테크 여러분 KPM테크도 기록적인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고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설명했던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 까만 선을 뚫어줬죠. 까만 선을 뚫어줬다는 건 시세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라고 저는 제 관점에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지지받는데 이 이평선 밀집된 곳을 종가가 깨지 않았죠. 그러면은 내일 이렇게 한 번 더 이 이평선 밀집된 곳을 종가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한 번 더 아주 작은 몸통이 작은 음봉으로 눌러줄 수는 있지만 혹은 며칠 더 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한번 시세를 주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좋은 시세를 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섹터 자체도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유망한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번 주목해 보기 위해서 넣었고요. 아난티 마찬가지로 이 하락 추세,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를 돌려내고 요즘 대북 관련 재료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춰서 그런 재료들이 하나씩 터지면서 다시 상승 추세를 돌렸죠. 눌린다면 저항대이면서 중요한 가격대인 여기, 네, 여기서 한번 저는 매수 타점으로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따라 사란 말 아닙니다.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고 관점을 보는지, 어떻게 종목을 선별하는지에 대해서요. 네, 이렇게 작게 지금 차트를 보셔도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돌리려고 하는 흔적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재료와 어떤 차트의 그런 것들을 보고 지금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절대 따라 사진 마십시오. 공부만 하시길 바랄게요. 하이즈항공도 마찬가지인데, 하이즈항공은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거래량 들어오고부터 계속 봤어요. 근데 이렇게 조정이 사실 길어지면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는데, 조정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올렸어요. 최근에 이평선 위로 올렸고 상승을 한번 시도해 볼지, 여기 그쵸? 박스권의 상단을 뚫어주는지 이 흐름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사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 종목을 매수한다 라고 하면 여기가 손절이 되어야만 하고, 여기를 이탈하면 다시 하락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손절로 잡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매수 관점은 여기서부터 한 뭐 여기까지 이렇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좋겠죠. 이치한불입니다. 이치한불도 마찬가지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조정 받다가 추세를 돌렸고, 이치한불이 화장품 관련주예요. 그래서 화장품 섹터 쪽에 돈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현재 포스트 코로나에 주목해 봐야 될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그 스윙주로 한번 공부해보자 해서 넣었고요. DB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스윙주로 넣은 건 아닌데 왜 여기 있지? 이것도 이전에 봤던 종목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한번 이 종목은 스스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골든크로스 나왔네요. 강원랜드 또한 어느 정도 지금 바닥권을 잡고 올리고 있는 추세인데, 이 추세에서 여러분 보시면 저점을 낮추진 않았지만 이 저점 테스트를 한번 했어요. 그렇죠? 저점 테스트를 한번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 매수 잡아서 갈 거야 라고 보는 것보다는 한 번 더 눌릴지, 혹은 이 이평선에서 확실한 곳에 지지를 한 번 더 받을지 확인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메가스터디, 오늘 다는 못 볼 것 같은데,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의 기준봉의 중심, 여기를 회복해주고 지지받는지에 대한 부분 주목해야 되겠고요. 일진전기, 아까 봤던 차트죠.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면 한번 빵 할 확률이 높다. 네.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기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대충 빠르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크라운제가 돈 들어왔죠. 여기선 깨지 않고 지금 수렴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 신도리코 보시면 바닥에서 추세 돌리고 계속해서 상승 추세, 그러면은 하단 상단 전략 아셨죠? 거래량 들어온 이 기준봉 꼭 활용하세요. 세틀뱅크 같은 경우에도 이때 골든크로스 나오고 지지 계속 받다가 올렸어요. 올리고 지금 이평선 지지 받는데 좀 휩소로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이 구간에서 다시 빠지는지 한번 지켜보고 그 이후에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때 정말 거짓말 같죠 여러분? 이때 제가 이거 너무 좋아 사야지 했는데 다음날 이렇게 바로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는 종목인데, 여러분 절대 지금 따라 사란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종목을 제가 이때 좋다고 봤다고 했죠. 이때. 그러면 이때 제가 왜 이거를 좋다고 볼 수 있었느냐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1시간 전에 끊겠습니다 여러분. 네, 내일도 성투하시고 내일은 좀 더 빠르게 좀 짧게
종목 찍어서 올려드릴게요.